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동아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엊그제 목요일 날 월계고등학교에서 동아리 수업을 한 효문고등학교 교사 윤세원입니다. 그때 2시간짜리였는데 1시간만 강의를 했고 1시간은 온라인으로 올리기로 했죠. 그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동아리 수업을 동아리를 왜 만들었는지는 내가 이제 목요일날 7월 2일날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그 책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초록색 표지의 그 사회적 경제 동아리 5장을 썼어요. 그리고 그 전체 1장부터 5장까지 지필 과정에 같이 회의를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전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2일 날 했던 수업의 2차 시인 것으로 2교시인 것으로 알고 참여하시면 되겠고, 목요일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 7월 9일 날은 이제 공정무역과 공유경제, 이 부분은 제가 쓴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또 활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업을, 그러니까 지금 2교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1교시 때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초록색 책 다 가지고 있죠. 자, 이 책에서 149쪽을 잠깐 펴보면은 여러분 학교 월계고등학교 1층에 있는 교복 나눔 방이라고 나옵니다.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거예요. 가가지고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졸업을 하면서 물려주고 간 교복, 그거를 세탁을 싹 깨끗하게 해서 모아놓은 교복 나눔 방이고, 자, 이게 사회적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공유 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 경제. 공유 경제에 대해서는 뭐 함께 공동 소유한다는 뜻이겠죠? 예, 그것은 이번 주 돌아오는 7월 9일 날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썼던 이 글씨, 선생님 이거 쓰느라고 한 1000번은 썼던 것 같아요. 예, 성선설. 이게 공유경제 기저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여기 나오죠? 네, 월계고등학교. 작년에 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동아리. 요 홍보물도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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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갑습니다. 여기는 효문고등학교고, 저는 윤세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옆에 두 분은 우리 학교의 똑똑한 1학년 신입생입니다. 박수!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 우리 지난번에 1차시 수업을 했고 후반부 부분을 할 텐데 그 후반부 부분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잠깐 짧게 스마트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여기 두 분은 선생님한테 아직 수업을 못 들어서 모를 거예요. 사회적 경제 뭔지 아는 사람? 뭘까요? 몰라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예, 대부분 모릅니다. 사회적 경제. 경제는 알죠. 경제. 돈. 돈과 관련된 것도. 정치. 정치. 똑똑하네. 맞아. 정치랑 관련돼서 내가 바로 엊그제 수업하고 온 거예요. 맞습니다. 돈과도 관련 있고 정치와도 관련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이 도표를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하자면은 경제는 만들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소비를 하는 건데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정치랑은 왜 관련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람이 그냥 만들고 나누고 쓴다는 게 뭔가 정해진 거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규칙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해진 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판단한 거네. 똑똑해, 박수. 맞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 경세재민 보이죠? 여기 그리고 경국재민
자,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게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게 경제의 뜻이었어, 진짜로. 정답을 맞춘 거야. 그래서 물자를 그 나라에서 만들어준 생산한 물자를 적절하게 나누어지는 규칙, 그게 필요한 거였고,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층이 됐고, 이제 부족 국가가 지나서 국가가 됐을 때 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행위가 맞습니다. 정치행위. 그래서 정치랑 경제는 지금에 와서는 분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같은 뜻이었어요. 히라버에서는 이렇게 집 안에서 적절한 재화를 나누는 것을 이코노미, 경제라고 했고, 동양에서는 그 적절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 국민들이 불만이 없게 나누는 것을 이제 경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란 무엇인가?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경제는 이제 무엇인가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그거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것을 이제 경제라고 합니다. 방금 그 남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세재민, 경국재민이라는 말로 동양에서는 설명을 했고, 서양에서는 집안살림이라는 그리스 명사, 요거 오코노미아, 그리고 분배한다는 뜻 네모를 합쳐서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재밌죠? 집안살림을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번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우리 정부가 그리고 기업과 그리고 가계가 있는데 가계와 정부와 기업이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노동, 토지, 자본 그리고 임금과 재화를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받는 거를 이제 경제 간의 재화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우는 1학년 학생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학생도 그렇고 아직 고등학교 경제를 아직 못 배웠어요. 중학교 때 아주 간략하게 배운 것만 있겠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네, 복습을 합시다.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서로 생산한 거를 이렇게 나누는 과정을 경제 주체 간 재화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페이지 6쪽을 보면은 기업과 정부와 그리고 가계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죠.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나온 삼각형 도표에 나온 거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출과 수입에 관해서도 여기는 그려놨습니다. 물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게 되겠죠. 기업과 가계와의 순환 관계고 이렇게 서로 돈을 지불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 가계에서도 노동, 토지, 자본을 기업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6쪽과 7쪽에 보면은 방금 설명한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구분해서 설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는 이 부분만 한번 다시 읽을게요.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을 했고, 사회적 경제란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호연대와 상호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상호부조조합 등의 형태로 등장을 했고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배우기에 앞서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를 구분을 해봅시다. 자, 우리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에 대해서 그때 배웠고 그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시장 경제는 일반적인 경제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장 경제고 계획 경제인 나라 아는 국가 있습니까? 북한이요. 그렇지, 북한. 맞아, 북한. 사회주의 국가가 계획 경제를 사용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또 북한 말고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중국. 맞췄어.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고, 자, 이 나라에서는 이제 계획 경제를 위주로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위주로 한다는 거는 계획 경제만을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지금 자유시장 경제로 바뀌어왔고, 거기서는 이제 지금 주식시장도 문을 열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보다 더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쇄적인 계획 경제고, 일부 장마당 같은 게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선생님이 지난 목요일에 설명을 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대표적인 학자 아담 스미스와 칼 막스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사유재산을 인정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쓰는 국유재산을 인정했다. 그리고 시장에다 맡겨놓는다. 그리고 정부가 조정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왜 하는가 사람들이. 자, 시장경제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경제에서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 경제에 있어서는 이 둘 중에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만을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고요. 그 나라의 특성, 국민의 특성, 그리고 경제 발전 단계의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대부분은 자유시장 경제이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실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리고 뭐 독점, 독과점, 그리고 뭐 담합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 요거 일일이 사례를 드는 거는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경제에 나타난 실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 119조에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민주주의 조항이라고 하는 119조에. 자, 그리고 또 효율성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장 경제는 효율성이 뛰어나고 사회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계획 경제는 효율성보다는 이제 형평성이 골고루 나눠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뭐 이렇게 배우는데 현대 경제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공정하게 나누는 데서 효율성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또 행동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개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거기에 더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기부라든가 봉사를 하는 사람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느냐? 자,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물론 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장점과 단점은 그 국가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쓰고 있다. 이게 이제 아나톨리치의 경제 이론 분석 구분에서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 자,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론과 칼 막스의 이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는 이렇게 자유로운 경제 그리고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분배와 생산과 소유를 나누는 그런 경제. 그게 이제 계획적인 시장 경제로 나누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들어봤죠? 네, 이게 이제 시장 경제의 대표학자고 칼 마르크스 들어봤죠? 못 들어봤을 거야. 칼 막스는 좀 어렵거든. 대학 가야 배우거든. 칼 막스의 사회주의가 계획경제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사유재산, 그리고 계획경제는 공유재산, 그리고 자원의 배분의 주체가 시장과 정부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 변천사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지 쉽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깊이 공부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학교에 나오는 부분만 공부하는 게 좋겠죠. 고전학파의 경제학이 있고 이게 아담 스미스입니다. 시장에 맡겨놔라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게 이제 고전학파의 경제학이고 이 시초는 1776년에 출판된 시작은 국부론이죠.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1931년에 나타났는데 이거는 1929년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에서 이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대공황이라고 그레이트 리세션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경기 침체를 구분하는 그 국제적인 기준은 4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이 되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진단을 합니다. 4분기에서 마이너스 침체가 되면은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냐, 이제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뭐 회사들이 문을 닫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시장한테 맡겨놓으니까 시장 실패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정부가 역할을 해라. 더 큰 정부론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0년을 이 케인지언이라고 하는 케인즈를 추정하는 뭐 학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세계를 주도를 했고,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신자유주의. 이거는 다시 시장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죠. 1980년대 이후에 하이에크 그리고 프리드먼이라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생겨났고, 이 사람들 전부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국에서는 이제 대처 수상, 그리고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 신자유주의 이론을 이제 경제로 받아들여서 시장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2008년 금융공황이 있었죠. 그때 다시 시장이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본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정기적인 공황을 일으킨다 라고 칼 막스가 썼어요. 근데 진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정기적인 공황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뭐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오죠. 1929년 대공황이랑 2008년 금융위기랑 이게 또 옵니다. 또 이번에 생긴 2019년 요 코로나 사태도 이것도 이제 경제 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 칼 막스의 그 예언이 적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직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요 아나톨 칼레츠키의 경제 구문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정부는 뭐 그 이념에 상관없이 계획경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혼용해서 쓰게 된다라고 주장한 게 이 자본주의 4.0입니다. 자본주의 4.0.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요 내용들은 선생님 이렇게 배운 경제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시험에 적용이 되는가 사례를 든 건데, 지금 서울대는 논술 시험을 안 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프라인 수업 때 한 번씩 제시문을 읽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이 지루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논술 문제로 나왔습니다. 뭐 서울대는 논술이 없어지고 고려대도 없어졌는데, 그래 다른 대학에서는 아직도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 경제에 대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라는 것만, 하이에크 나오네요. 하이에크. 그것만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오프라인 수업 때 선생님 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회적 경제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자유무역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자유무역에. 그리고 우리가 이 동아리, 사회적 경제 동아리 시간에 배울 거는 자유무역, 자유시장 경제와 방금 배운 그 북한이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 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들어봤습니까? 사회적 경제? 네. 사회적 경제. 여기 보이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지금 선생님이 이제 1시간 동안 설명한 그 자유시장 경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와 칼 막스의 계획 경제가 각각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불안전적인 요소들을 보충하는 경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이 나타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금융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들어본 사람? 공정무역.
들어갔죠. 공정무역. 자, 공정무역 커피 같은 거 들어갔을 거 아니야.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뭐 커피 말고 공정무역 차도 있고 공정무역 축구공도 있고 그 공정무역이라는 것도 사회적 경제의 일부분이고 요즘 유명한 그 공유경제 상품을 같이 쓰는 거 타다 자동차 들어봤죠? 타다. 네. 그것도 공유경제 일종이고 에어비앤비라고 우리가 여행 가면은 일반 가정집인데 에어비앤비라는 그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쓰는 그것도 공유경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경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시장 경제에 나타난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소득의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계속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빈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부족한 것을 나누는 그 가운데 있는 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 낮은 임금, 그리고 비윤리적인 상행위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에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협동조합 등이 있고 그리고 공정무역과 공유경제가 있죠. 이 부분을 선생님이 7월 9일날 방문을 할 텐데 그때 공정무역 그리고 공유경제 이거는 이제 5장에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5장 선생님이 집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써 있는데 2009년도 10년도 그때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일어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라고 화이트 칼라 계층이 주도하여 일어난 일종의 데모죠. 데모. 금융위기 때문에 시작된 데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랬어요. 선진국에서도. 자,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보자면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사회 간접 서비스망 확충, 지역사회의 활성화, 그리고 윤리적 시장 확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7쪽을 보면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주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보면은 사회적인 목적이 있고 경제적인 목적이 있고 자 그리고 규제가 있고 규제를 하지 않는 자유 쪽이 있고 공적 조직이 있고 비공식적 조직이 있고 그리고 상업적 비상업적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어느 쪽에 더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협동조합, 공제조합, 신협 그리고 뭐 자활기업, 여러 비영리 NGO 기구, 뭐 사회적 기업, 사회적 마을 기업,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요즘 와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플래카드 붙인 거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는 이러한 신용협동조합, 뭐 자활기업, 비영리 단체, NGO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에 자세한 것은 오프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가 강의한 게 있어요. 이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로 경쟁만 하는 집단보다는 경쟁과 협동을 적절히 섞는 집단이 더 효율성이 크다라고 장하준 교수가 강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틀지 않겠습니다. 서로 경쟁
이걸 녹화를 하면은 나중에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수업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으니까 뭐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의 예를 들었는데 그 지역이나 그 나라에서 생산을 했는데 자, 그거를 생산자가 좀 더 유리하게 생산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요 덴마크에서는 이제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 1, 2위 낙농 국가가 되었다는 거고, 덴마크가 우리나라보다 GDP가 한 2배 돼요. 10만 불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인데 덴마크 7만에서 8만 불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고, 이 나라는 뭐 삼성 같은 큰 대기업은 없지만 지금 말한 그 낙농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그 만든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그만 기업들이 모아져 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선조국이 돼갈수록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그리고 이때 복지를 어떻게 정부 주도를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랑 같이 협업을 하느냐, 뭐 그런 지금 소개할 은행은 그라민은행이에요. 그라민은행. 이거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이게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의 은행인데,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들어봤지? 임금물도가 가장 높은 아시아의 아주 가난한 나라. 이 나라에서 이 유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경제학과 교수예요.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가난할까?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국민소득 5만 불 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1000불도 안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선진국에서 원조만 받아서 이렇게 밀가루 빵 나눠주고 살아야 되나? 우리나라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개발한 방법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거든. 왜냐면 빌려줬다가 못 갚을까봐. 그럼 띄잖아. 부실 채권이 되니까.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만 돈을 빌려주자라고 역발상을 한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대신 조금만 빌려주자. 손해를 봐도 조금만 보게. 그걸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아주 조그만 미세한 신용.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재산도 없고 차도 없고 땅도 없어. 그래서 아무런 담보 없이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 돈을 가지고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조그만 뭐 리어커 같은 걸 사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겨서 자기 삶에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돈을 갚는 그 비율이 97%가 넘었대요. 97%.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은행에서 일반 그 상업은행,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은행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에서도 그 부실 채권이 맨날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빌려주다 못 받는 돈, 기업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돈이 뭐 한 10%? 그래서 8%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8% 이상은 손해보지 말자. 그런데 이 가난한 방글라데시에서 오히려 97% 이상 돈을 갚았다는 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97%에서 돈을 갚아가지고 이 경제적 효과를 본 이 야노스라는 그 경제학자가 이걸 전부 다 정부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이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을 좀 늘립시다. 그래서 지금 1조 이상 돈이 늘어났고, 1조 이상 늘어났는데 이 소액 대출을 한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계속 성공적으로 그 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 정확한 날짜 확인해 볼게요. 정확한 해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빈곤을 구제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나는 조합이라고 하는 요 뜻을 받은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불완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거는 사회적 기업의 영역과 가치에 대해서 도표를 그려놓은 것이고, 여러분들 교과서 40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기업과 영리 기업의 중간적인 부분이 있고, 중간적인 단계에 있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아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추구합니다. 추구하지만 절대적으로 추구하지는 않고, 이익은 나고, 이익이 나야지 기업이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여러분들 28쪽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마을 공동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은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학교가 있는 부분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쌍문동이죠. 자, 이 지역에서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우리 지역에 없다 치면 그럼 우리 신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한번 찾아 사례를 써봅시다. 우리 학교에는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요 관련해서 아까 예를 든 게 교복 나누는 방이 있었죠.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함께 돕고 나누고 이러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 학교에는 있는지, 일종의 복지, 나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28쪽에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7월 9일 날 만나서 수업을 연속해서 하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수업은 7월 9일 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온라인 수업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